제가 가입 설계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지 의무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뭐 메리츠도 있고 하나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농협도 있고 롯데도 있고 한데 많이 팔리는 우리 이제 뭐 한화 거 한아름 종합보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어렵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험은 10년 내내 담보에 대해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딴 거 다 집어치고 여기 페이지상으로 3페이지 있어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보시면 기본형 실손 의료비라 그래서 상해 입원형, 밑에 상해 통원형, 질병 입원형, 질병 통원형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병원 갈 때 병원 뭐 때문에 가? 미용으로도 가지만 그런 거 다 빼고 질병으로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상해로 다쳐서 병원 가는 거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예요. 대신 질병으로 갔는데 입원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 통원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 다쳐서 갔는데 입원하기 위해서 갔느냐, 통원하기 위해서 갔느냐, 딱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손해보험은 그 네 가지가 다 네 가지가 핵심이고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무슨 뭐 도수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특약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무슨 얘기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이 네 가지가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나머지 첫 페이지로 가볼게요. 뭐 보통약관에 있어서 뭐 보통약관에 있고 질병사망에 있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 있고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나머지들 쭉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건 다 보너스야, 보너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다 보너스야. 기본 치료실비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보너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게 참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이게 보면 이게 부적과도 같아서 여러분들 가입서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자꾸만 넣고 싶어. 진짜야? 그래요, 안 그래? 증권 보잖아? 아씨, 암수술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넣어야 되지? 암 입원비, 암을 입원하면 입원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다 보너스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 물론 안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 이거 보면 되게 부족하다. 여기서 막, 야, 빨리 넣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꾸만 거기 휩쓸려.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기본 베이스로는 실비는 깔려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란 말이야. 암진단비 1,000만 원. 이거 암에 1,000만 원 또 되겠어? 요즘 방송에서 잠깐만 얘기하는데 이상한 머저리 같은 설계사들이 얘기하는데 진단비 3,000이나 4,000 심지어 5,000 정도는 있어야 생활비로 쓴다는데 걸려야 쓰지. 안 걸리면 뭐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걸리지 않으면 날아가는 돈이라고. 근데 설계사들이 왜 맨날 그 지랄 한다 그랬어? 수당은 거기서 나와. 실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당은 진단비라든가 무슨 수술비라든가 뭐 사망보험금 이런 거 있죠. 후유장애 이런 거. 여기서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실비는 수당이 안 나와. 1년 나와도 뭐 2,000원인가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설계사들이. 고객님, 나중에 실비는 더럽게 올라가니까 실비는 따로 빼시고 진단비를 빵빵히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걸로 생활비 써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 혹해, 안 혹해? 혹하잖아. 그쵸? 안 걸리면 개뿔이가 생활비 누가 줘? 미쳤어? 저 위에 저기 야자나무 꼭대기에 있는 야자와 마찬가지예요. 기름칠 잔뜩 한 야자나무. 못 올라가는 거. 떨어져야 야자를 먹지. 그걸 어떻게 띱니까? 근데 그렇게 팔아쳐먹는 게 설계사들이라고. 실비는 따로 빼십시오. 이건 많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버리셔야 돼요. 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진단비를 빵빵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4,000만 원, 5,000만 원 넣어서 생활비를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 맞아. 아 그렇지. 진단비 빵빵히 넣어야지.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뭐다? 야 수당은 나 거기서 다 나오니까 빨리 많이 넣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는 설계사들이 누구라 그랬어? 다 생보 애들이 그렇게 팔아쳐먹어요. 생보 애들이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당해서는 안 돼. 뭐라 그랬어? 이건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따라서 암진단비 그래도 1,000만 원은 작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를 조정하라 그랬잖아. 그쵸? 우리 남편 월급 200에다가 우리 네 식구 사는데 거기다가 보험료 30만 원, 40만 원 때려 넣을 수가 없어요. 암진단비 1,000만 원보다 1억이 좋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 어서 오세요. 그래. 자. 암진단비 1,000만 원보다 당연히 1억이 좋지. 근데 보험료는 10배라니까? 누가 1억 넣기 싫어하는 머저리 같은 계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1억 넣고 싶어 하지. 보험료가 10배야. 보험료가 10배. 그걸 누가 1억을 어떻게 넣어? 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를 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석에서 잠깐만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뭐 넣어야겠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이런 거 넣어야겠다. 안 넣어도 된다 그랬죠? 왜? 어차피 치료비에서 다 나오잖아. 근데 설계사들만 다 뇌혈관으로 다 쓰러져. 온 국민이. 암으로 다 쓰러지고. 질병 후유장애 조금만 아프면 뭐 납입 면제되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설계사들 말 들으면 안 돼. 인생에 있어서 백해무익합니다. 왜? 우리 집 보험료만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걔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떻게든 빼쳐먹을 만한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암 진단비 1억, 뇌졸중 진단비 1억인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5천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급성 심근경색증 5천이 부족한 거야. 5천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머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다? 다 보너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첫 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 손해보험은 아까 실비를 넣고 다른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약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손해보험은. 따라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보통약관이라 그래서 일반 상해사망으로 돼 있죠. 일반선 대가 1억을 넣은 거예요. 1억을 넣었어요. 왜 1억을 넣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질병으로 사망이 낮아져요. 그래서 1억을 내가 지금 보면 30세 남자 범죄요. 그래서 1억을 넣을 거냐, 뭐 5천을 넣을 거냐, 그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먹으면, 한 잔 반 안 먹으면 그거 한 달치 보험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약은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1억을 넣어요.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 1억 넣고 그 밑에 보면은 질병 사망돼 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0년 만기 20년 납 그래서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계약은 무조건 100세까지 넣어야 돼. 그래야 실비가 100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기본계약은 100세까지 넣되, 주로 우리 호민주 같은 경우는 1억을 넣어요. 보험료가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다가 질병 사망 연만기 20년 만기 20년 납 그래서 1억을 넣었습니다. 1억은 내가 왜 이거 20년짜리 넣는다 그랬죠? 애들이 클 때까지만. 작은 애가 막내가 12살이다 그러면 20년짜리조차 넣을 필요가 없어요. 10년짜리만 넣어도 돼. 20년짜리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사망보험 1억을 넣었어도 8,091원밖에 안 해. 굉장히 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빠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질병이든 상해든 1억 보장받으면서 이거 15,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 말씀드렸죠. 3%부터 79%까지 80%가 되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1억. 네,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3%부터 79%까지 100%라고 보면 돼. 이거 1억 넣었어요. 1억 넣었는데 보험료 얼마입니까? 6,700원이야. 6,700원. 그래서 6,700원으로 해서 기본 계약 이건 다 세팅됐다고 생각하면 돼.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은 정기보험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빼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 1억.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담보예요. 여기까지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질병 사망은 필요한 사람은 20년짜리를 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고
뒷페이지는 뭐다? 다 보너스다. 두 번째 페이지로 다시 와서 볼게요. 암 진단비,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이것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넣고, 두 번째 보면 암 진단비 지금 1,000만 원 들어가 있죠?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12,420원이야. 따라서 저는 1,00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합계보험료가 보면은 8만 100원이거든요. 여기다가 12,420원 플러스 하면 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암 진단비, 뭐 뇌졸중, 뭐 특정 양성 뇌종양 진단비에서 다 넣었어요. 이건 뭐다? 이건 다 보너스다. 그러면 이 보너스는 좋은데 초특급님 어떤 거를 넣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보험은 넣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무조건 다 좋아요. 근데 넣다 보면 30만 원, 40만 원 내서 거지꼴을 못 면해. 이것만 보다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우리 호민슈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엑기스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려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 위주로 나중에 설계를 하면 되는데 저는 딴 거 넣고 싶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 아, 초특급이 넣지 말라는데 넣으면 지랄하지 않겠어?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운전자 특약을 딱 3가지를 넣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고 있는데 그건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이 3가지는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대인형사 합의 실손비, 그래서 3,000만 원 돼 있어요. 요 3가지가 핵심인데 합치면 보험료가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 3가지를 넣으시면 돼. 우리 고팀장 힘들지? 잠깐만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요게 우리 이제 호민슈에서 가장 많이 설계하는 담보의 구성이고, 다 아실 거야. 그 초특급의 보험 알기 여러분 그 네이버 카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메리츠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뽑아놓은 것들 있죠? 그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긴 했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고지 의무에 대해서 내가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이제 그 가입석에서 뽑는 거, 전산 뽑는 거는 우리 이제 고지의 팀장이 이제 할 거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예, 됐어.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이제 가시면 돼. 그래요. 만약에 그 운전자 보험을 여기서 특약으로 넣어갖고 20년을 다 납입을 다 했어요. 네, 했어. 끝났어. 그 끝났을 때 갑자기 이제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화물차를 몰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거죠.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운전자 그 보험? 안 되지. 지금에 있는 운전자는 승용차에만 해당이 돼요. 영업용은 따로 가입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일할 때 하는 운전 말고 승용차에 볼 때는 해당이 되는 거지. 물론 영업용을 하게 되면 영업용은 당연히 일반 승용까지 포함을 해요.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더 알아봐야겠네. 네, 아무튼 영업용 차는 일반 운전자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영업용 차는 훨씬 비싸, 보험료가. 그래서 영업용 운전을 했다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무실에서 큰 제보를 넣는데 제가 코드가 나오면 그걸 MG 새마을본부에 넣어놨거든요. 어떤 거를요? 큰 제보. 근제보험? 네, 그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근제보험이라는 게 뭐죠? 산재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재 그 윗단계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거. 단체 상해보험? 네.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아니 근데 저희는 산재가 위험하니까 근제를 하나 더 잡거든요. 네. 그럼 제가 코드를 따면서 가져올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없는데. 근제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 그냥, 설계사로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그냥 계속 냅둬. 그냥 냅둬. 그거는, 근제는 일반 우리가 민영의료보험에서 근제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MG 세워놔서 철업에서 저희가 근제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손해배상 그런 건 없어. 뭐 배상책임보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제랑 뭐 배상책임보험? 그거는 우리 이쪽 민영의료보험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거 증권을 다 이관에 올리면은 뭐 양식에 보내주면 되나요? 그 계약이 어디 보험사에 있어요? 그 계약들이. 아, 그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서 이관을 받아 오셔야 되는데 우리 호민슈와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만 가져올 수 있어. 그래요, 또. 이 가족인데요. 네. 이때 그 전날 입사 신체 검사하는데 전날 과음해가지고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네. 약을 먹었대요. 약을 먹었어? 네. 네. 근데 이게 만성 감염으로 나온 거죠. 그게 만성간염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일단 진단받고 14일치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죠? 얼마 전이야? 16년도 3월 근데 이거는 고지에서 빠져요. 빠져요. 한 달치만 고지로 들어가는 거지 14일은 또 빠지게 돼 있어.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고지 의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지? 이게 약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고지인데 이게 8월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여기서 자기네들은 치료할 수 없다.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이제 11월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약을 여기서도 한 30일 먹고 네. 여기서도 한 60일 정도 네.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고지하면서 한 질병으로 고지. 그렇죠. 그래요. 어차피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달 이상 짜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 있어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거 네. 3년째 지금 제가 약을 먹거든요. 네. 이거 실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80세 만기로 들었고요. 2008년도. 2배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방송에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야. 옛날 보험이 좋으니까 설계사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옛날 보험 좋으니까 갖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뺏어오기가 싫은 거야. 왜? 그거 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2배가 올라가도 지금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지금이 30%가 저렴한 대신 30%가 또 비싸. 왜? 그거는 할증 플랜으로 들어가 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예전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게 더 이익이에요. 100세 만기가 아니에요. 그거 80세 만기잖아. 그렇죠? 100세 만기라도 지금 거로 그냥 갈아타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가, 그게. 그 약을 1년 계속 먹고 있는데. 먹어도 어차피 보험료가 좀 할증되는 거로 지금 거 가입하셔도 그때 거보다 지금 게 좋아. 10년 먹었는데. 임신 때 당뇨 임신성 당뇨. 진단했으면 그건 지나고 나서도 당뇨로 진단을 받았던 이력에 해당되나요? 정상이라 그러면 정상 나중에 그거는 정상이라는 걸 확인서를 내주면 보험사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부담보로 안 들어가지. 근데 어쨌든 임당이었다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약을 먹었으면. 약은 안 먹었어요. 그냥 진단만 받고. 진단만 체크해. 얘기했지만 진단만 받았다면 그건 3개월이 지나면 빠지니까. 아 그냥 그 정도. 빠지니까. 근데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서 그 임신성 당뇨를 고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태아보험이 가입 안 됐다. 그러면 그 보험사에는 저 임신성 당뇨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보험사로 고지 안 하고 들어가면 되지. 임당 전에 가입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아이 음. 했고 저 이제 다시 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해서. 그건 체크 필요 없어요. 좀 이따 그건 고지 의무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요. 혹시 네. 염증약을 2주 정도 먹고 일주 있다가 다시 다른 병명 때문에 염증약을 일주 정도 먹으면 네. 그 고지를 해야 돼요. 염증 때문에 A라는 염증으로. 예. 어. 2주를 먹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다른 것 때문에 그 이제 일주일 또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그게 3개월 내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하루치라도 약을 먹으면 고지를 해야 되니까 둘 다 고지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게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A라는 질병도 그렇고 B라는 질병도 그렇고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건 고지에서 빠져요. 그럼 11월 달에 그 처방받은 거였는데 지금은 고지 안 하고 그렇죠. 3개월이 지나면은 어떤 거든 3개월이 지나면 한 달 이상 약을 먹지 않으면 고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야. 아, 그래요? 네. 다른 거 뭐 궁금한 건 없죠? 네. 1억에 100% CB짜리도 그렇죠. 옛날에 1억에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 예. 100% 예, 5천 원짜리 빼고, 네, 5천 원 빼고. 네, 네. 자, 뭐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1억에 100%에 100세 만기라도 요즘 실비로 갈아타는 게 낫나요? 그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보험료. 지금 아까 2배 올라갔다고 했잖아. 그렇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기 47. 나중에 60대잖아? 그걸 유지 못해요. 왜? 그거 다 도수치료 때문에 그래, 그거 다. 그런 치료는 안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병원
병원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5만 5천 원에 들었는데 나이 같거든요. 근데 몇천 원뿐이 안 올랐어요. 6만 초반대예요. 병원 안 간 사람은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아니요. 할인은 좀 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올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올라? 안 올랐어요. 가입을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랑 같은 날 했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다 가입했어요. 희한하네. 왜 그러지? 저보다 더 많이 가죠. 병원 안 간 사람은 안 올라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5만 5천 원. 그래요? 6만 초반대로 올랐고 저는 2배가 오른 거예요. 3만 원.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래서 6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싸게 가입시켜놓고 이빠에다 그냥 올려버린 거네,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처음 가입할 때 5만 4천 원이에요. 같은 나이인데도. 적립보험료 없는데? 적립보험료를 제가 넣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보험이라는 게 저는 네. 적립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적립보험료가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봐야겠네. 자. 그래요. 고혈압을 고지 안 하고 가입한 보험은 지금 10년을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다 고혈압을 고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상관없어요. 뭐 3년 지났는데 뭐 해지권도 없는데 뭐 보험사에서. 고혈압인데도요? 해지권 없어요. 어차피 3년 지나면 해지권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계속 약은 계속 먹고 있고. 약 가져가야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그게 이게 만약에 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그 고혈압이 혹시 뇌졸중이나 이런 쪽으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발생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고혈압이랑 맞물려서 근데 고혈압을 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전에?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는데 고혈압을 고지를 안 했다? 네, 안 그래도 거기 가입 설계해 주시는 분한테는 얘기를 다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봐서 최하수로 보니까 고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20대 초반에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가입할 때는 30대 초반 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단을 받은 지가 5년이니까 오래됐다고 거의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고지를 안 했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내가 일단 고지 의무를 좀 얘기할 거니까 일단 그건 좀 보고 보고 그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원을 안 켰어요. 앞에 뒤에다 하시고 가운데 누르면 빨간색. 진단 확정됐을 때부터 가운데 누르면 자, 많이들 이제 들어오셨나? 자, 일단 제가 교육해드린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은 한번 질문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못 받고 내가 바로 들어가고 이제 좀 끝날 거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할 거는 이제 고지 의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요거 끝나자마자 우리 그 호민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실 이제 목소리야. 우리 이제 호민슈의 우리 이제 고지혜 팀장인데, 자, 인사 한번 드려. 우리 고지혜 팀장이에요. 앉아, 이제.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자주 이제 듣게 될 거야. 뭘 이제 물어봤을 때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이제 팀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귀찮게 물어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지 의무는 국어가 아니라 수학이야. 수학인데 굉장히 쉬운 수학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쉽게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 고지 의무는요, 딴 거 없어. 내가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만 중요한 거지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암세포가 막 입에 안에 막 흘러내려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보시면 여러분, 이 고지 의무는 딴 거 아닙니다.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1년, 5년 요 세 개만 원래 필요한 거야. 5년이 지난 건 암 수술을 했든 뭐를 했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년이 지난 건. 5년 내 것만 고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네. 자, 보시면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보세요.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단
하루라도 병원에 갔으면 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단 하루라도 병원에 갔으면 고지하셔야 돼. 그게 뭐냐?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진단, 그 다음에 의심소견까지 3개월 내에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단 의심소견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의사가 봤을 때 당신 암 같은데? 라든가 당신 좀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 같아. 뇌졸중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의심소견이다 그러면 의심소견만큼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고지를 하는 거예요. 뭐냐? 당신 뇌졸중증으로 쓰러질 것 같아. 그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병원으로 가봐 라고 하면은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가야 되잖아. 그럴 경우에는 확진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확진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의심소견.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병원, 직장 같은 데 보면 직장 건강검진 받을 때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놓고 막 쫙 의심소견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의심소견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쉬워 안 쉬워?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진단, 의심소견인데 의심소견은 진단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떼기 전에는 이거는 고지에서 빠지는 거다. 이해됐죠? 자, 3개월에서 이게 1년으로 되는 거. 원래 그 1년이 없었어. 근데 이건 1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왜? 예전에는 3개월, 5년밖에 없었어. 1년은 어떤 거냐? 진찰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를 했을 때 아까처럼 의심소견이다 그래서 딱 큰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았어. 이제 그때는 진단서, 아까 보세요. 차이가 뭐가 있냐? 의심소견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만 받았지 병원에 만약에 안 갔어. 그러면 발급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고지를 해야 돼. 의심소견이어도. 요거는 3개월 유효예요. 그런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을 받고 병원에 갔거나 또는 약간 당신 고혈압 같아. 뭐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재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는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지를 해야 돼. 요건 좀 어렵죠. 다시 들어봐 이제. 다시 들어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년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의심소견이었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재검진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재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요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있다? 아까 암 질문했었죠.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거는 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아까 질문하신 분 있어. 근데 그분은 약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지만 10년 전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무슨 뭐 전혀 뭐 이상이 없어가지고 뭐 약도 안 먹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만 받읍시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제발 되나 안 되나 이제 겁나잖아.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검사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1년.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고지를 해야 돼. 그건 1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조특급님 2016년까지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다 난 것 같아서 지금 2018년 되도록 3년 동안 안 갔는데 이것도 고지해야 됩니까?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고지를 안 해도 돼요. 왜? 1년 내에 해당이 안 돼.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었어도. 이해하셨지?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 여러분 처음이잖아,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년은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년은 어떻게 되느냐?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는 어떻게 되느냐? 3개월과 똑같습니다. 입원과 수술은 똑같아. 근데 이 치료 5년 동안 치료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치료는 어떻게 바뀌느냐? 7일 이상 치료로 바뀝니다. 7일 이상 치료로 바뀌어.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만 요거는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초특급님 A라는 질병으로 5일 동안 치료받았다가 한 달 있다가 또 5일 동안 치료받았으면 이건 일주일 이상 치료가 아니니까 고지에서 빠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안 빠지고 그거는 고지를 해야 돼. 왜 해야 된다? 이 7일 이상이라는 거는 쭉 7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일로부터 완치일까지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5일 했어도 합치면 10일이기 때문에 이건 고지를 해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고 30일 이상 투약. 약은
어떻게 5년 동안 약을 한 번도 안 먹을 수가 있어. 먹긴 먹되 30일 이상 투약한 것만 고지를 하는 거예요. 4주치 처방받았다. 2년 전에. 28일이지 고지에서 빠져요. 알겠죠? 그래서 30일 이상짜리만 고지를 하는 건데 이 역시 마찬가지야. 29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쳐야지. 58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지 의무만 정확히 알아도 보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호민수 식구들은 내가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나중에 청약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히는 부분은 우리 회사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우리 이제 총무들이 받아서 그걸 여러분들 다 해결해 드릴 거야. 네, 질문. 그러면 치료를 13579, 그러니까 1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갔는데 이게 치료 일수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지인가요? 고지가? 고지가 아니지. 5일만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게 3개월 내면은 하루라도 치료를 했기 때문에 고지지만 3개월이 지나버리면 5일밖에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고지에서 빠지는 거지. 알겠죠? 병원 간 일수를 더. 그렇죠. 병원 간 일수를 더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요. 일반 체질 검사 같은 거는 이제 해야 되나요? 3개월 체질 검사?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 안 해도 돼? 질병이 아니어서 다시 체질 검사 안 해도 된대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보험 혜택을 안 받는 뭐 탈모나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약을 한 번에 2달치씩, 3달치씩 그것도 다. 그거 고지해야 돼, 그거. 고지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탈모가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미용 목적 아니에요. 미용 목적 아니야? 탈모가. 그거 약 먹는 거예요. 뭐 미녹실인가? 여자 되는 약 있잖아. 미녹실 먹고 막 약 막 싸울 때 야 그런데 미녹실 많이 먹잖아. 막 여보. 미녹실 뭐 한미약품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미약품인가 미녹실이?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소송 같은 거 들어오지 마. 소송 들어가면 뭐 잘 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그런 소문이 들린다 이거지. 그래요. 자, 다른 거 질문. 예.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약이 보험 거절 사유야. 청구 안 했는데. 근데 처방 받아서 했으면은. 처방 받았으면 거절 사유예요. 왜? 다이어트 약은 어떤 약이냐? 감정을 억제시키는 약이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맛있는 거를 먹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 의욕이 떨어져, 그냥 의욕이. 그렇게 맨날 빠진거 하는 애들이 다이어트 약을 딱 주잖아? 힘들어. 내리기가,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약은요? 한약. 그거는 나중에 고지의 총무한테. 알겠죠? 그래. 질문하세요. 그러면 7일 이상 치료라는 게 다른 종류로 5일 받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7일 이상이라는 건 같은 질병일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약도 똑같아요. 의심 소견에서 만약에 소견서를 받아서 다른 이제 더 큰 병으로 갔을 때는 1년을 적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첫 병원에서 의심 소견으로 해서 연단위로 그냥 그 병원에서 그냥 추적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는 3개월인가요? 추적 검사? 그러면 그거는 계속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그 추적 검사 하자고 하면은 계속 검사를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요 1년에 해당이 되는데 요게 그런 검사 딱 했더니 병원에서 좀 이상해. 그러니까 당신 좀 이상하니까 계속 한번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라고 해서 한번 검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났으면 상관없지만 한번 검사 받고 무슨 뭐 4개월 있다가 재검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1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재검은. 알겠죠? 재검은 1년이야. 재검은 1년. 다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요게 기본적으로 기간별 고지 의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진단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고지야. 3개월 내에는. 그리고 의심 소견은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진료 의뢰서를 뗐을 때만 요게 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1년이라는 거는 재검사, 아까처럼 재검사 했을 때는 1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진료 의뢰서를 떼서 재검사 했다 그러면 요건 1년 안에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5년에는 입원 수술은 그대로 요건 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똑같이. 근데 치료는 일주일 이상짜리만 치료하는 거고, 약은 한 달 이상짜리만 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다음.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 다음이 뭐냐? 그러나 아래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래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해야 돼. 뭐다? 암, 백혈병, 고혈압, 혈수증 쭉 있어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질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질병은 원래 진단받으면은 얼마 지나면은 빠진다 그랬어. 빨리 대답해. 얼마 지나면 빠진다 그랬어. 진단받은 거는. 왜 이래? 산소 좀 불어넣어. 지금 사람들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 좀 전에 넘어갔는데 좀 전에. 진단받은 거는 얼마가 지나면 고지에서 빠진다 그랬어요. 3개월이라 그랬잖아. 맨 아까 밑에 있었잖아. 이거 여기. 왜 이래? 아니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 내 얼굴 보느라 그랬나? 아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여기 봐. 3개월에는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진단만 받아도 3개월 내는 고지를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아래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5년 내에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돼. 5년 내가 지금 빠져 있는데 5년 내에는 아까 얘기했죠. 5년 지난 건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5년 내에는 아래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고지해야 된다. 왜?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암, 백혈병, 고혈압, 혈수증, 심근경색 쭉 있죠. 근데 여기서 열받는 건 뭐가 있다 그랬죠? 고혈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개 짜증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혈압 따는데 의사가 고혈압 진단하잖아요? 고지해야 돼. 그건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고 뭐 약도 안 먹고 그랬다.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이 그냥 통과가 돼요. 나중에 그 방진 보내나? 전화심사로 할 것?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통과돼요. 아시겠죠? 어찌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웃긴 게 뭐 치질 같은 거. 치질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통과지? 부담 못 떨어지나? 그래.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 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위에 쭉 있는 뭐 간경화, 뭐 뇌졸중, 당뇨, 뭐 에이즈 이런 거. 근데 사실 이 위에 것들은 진단 받잖아?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어. 당신 에이즈야?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저 5년 넘어서 고지 안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사실은 약간 황당한 거긴 한데 어찌됐건 진단만 받아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건 요거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네. 이병원에 간 게 어디도 기억이 안 나는데 5년간을 기억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나중에 과실이사 소비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말씀드렸지. 당신 옛날에 그 고지의무 위반했었다. 2년 전 거 고지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야 닥쳐. 이거는 니네들이 처음부터 알았었어도 당신네들이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들이 해지한다 그러면 난 금감원에다 민원 넣겠다. 그러면 해지가 안 돼요.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지. 왜? 좀 전에 3개월 것도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진단받은 건 언제 고지해야 된다 그랬지? 여러분 가만히 있었잖아. 조금 전 것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몇 년 건 어떻게 기억해? 단 거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보험사가 처음부터 알았었으면은 가입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로 계약 해지는 못 시켜. 해지시킨다고 했을 때는 엄포 놓으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호민슈에서 배워가셔야 돼.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 혹시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뭐 6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완치됐으면 그건 고지해야 되는 건가요? 6년 전에 진단받고 특별한 치료력이 아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고지의무에서 빠지는 거지. 7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10년 전에 쓰러졌던 모든 것들은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년 전에 또 쓰러져서 아무런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지가 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됐어. 그래도 요건 진단만 받아도 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끝이어야 돼. 근데 빡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빡친다?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보세요. 5년 안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인데 3년 전에 1년은 넘었으니까 3년 전에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위가 아파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2주간 약을 먹은 거야, 이제. 병원 딱 갔더니, 당신은 역류성 식도염이야. 그러니까 2주 동안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약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거는 3년 전이야. 고지의무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한 달 이상짜리만. 3개월은 지났으니까 이거 무조건 한 달 이상짜리만 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신있게, 고지 안 해도 되는구나. 투특구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심사를 딱 넣었더니, 빠꾸로 딱 떨어진 거야. 어떻게 떨어졌다? 야, 너 3년 전에 뭐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얘가 뭐 했는지. 그럼 뭐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런 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보험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 교보생명에다 청구했는데, 삼성생명에서 왜 빠꾸가 떨어집니까? 라고 하잖아? 보험금 청구하면은 그 청구한 그 당일부터 모든 기록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야.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 기간과 상관없이 고지할 것. 그러나 미리부터 고지할 건 없어요.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되면 고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간혹 가다 미친 척하고 그게 모르는 적이 있어, 보험사가. 자동심사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웬일이지? 그때는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받거나 얘네들이 해지시킨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알겠죠? 근데 고지 7년 전이니까 그때 7년 전에 무슨 위암 수술하고 해서 그때 보험금 청구했는데 7년 그 이후에 추적관 차이 같은 거 한 번도 없었으니까 괜찮겠네?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오판이야. 왜? 그 당시에 진단비를 받았거나 수술비, 입원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계약 딱 들어가면 거절이야. 너 그 전에 위암 진단해서 너 7년 전에 뭐 했더라? 이렇게 나와. 당사는, 보험금 지급한 당사는 그게 떠요. 근데 타사는 구체적으로는 잘 안 떠. 타사는. 근데 나중에 끝등을 정확히 고지하라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가입 거절이에요. 그건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사는 계약 안 받으면 끝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녹화방송 보세요. 그래요.